안녕하세요. 저는 하노이에 사는 응옥이에요.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어요. 특히 도깨비에서 공유와 김고은 배우의 연기에 감동받았고,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전지현과 김수현 배우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여러 번 다시 보기도 했어요. 케이팝도 빠질 수 없었어요. BTS의 봄날은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춤을 따라 추곤 했어요. 한국의 문화는 베트남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아서 친구들과 함께 K-팝 댄스를 연습하거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베트남에서는 한국어 열풍이 더욱 강해졌어요. 특히 2020년부터 한국어가 베트남에서 제1 외국어로 선정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공부할 수 있을 만큼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어 전공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서 하노이 대학에서는 한국어과의 입시 점수가 전체 학과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베트남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과거에는 중국어나 일본어가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인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중국어는 한자가 어려워 학습 부담이 크고 일본어 역시 복잡한 문자 체계와 문법 때문에 배우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반면 한국어는 한글이라는 쉬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적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게다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유사성이 많아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도 쉽다는 점도 인기의 이유 중 하나예요. 주변에도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어요. 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과 같았어요. 그래서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망설임 없이 하노이 국립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과에 지원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베트남어와 달리 음절마다 글자가 조합되는 방식이 신기했고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대응되어 처음 접하는 외국어 문자임에도 비교적 빠르게 익힐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세종대왕은 문자가 없던 백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어요. 기존의 한자는 배우기 어려워 문맹률이 높았지만 한글은 간단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고안되었어요. 실제로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받아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음소 문자로서 발음과 글자의 대응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점이에요.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발음과 글자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닿는 소리를 나타내고 미음은 입을 다물고 내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글자예요. 또한 문장의 구조도 비교적 규칙적이에요.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의 SOV 형태를 가지며 조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점 덕분에 다른 언어에 비해 문법적인 규칙이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낯선 문법과 복잡한 존댓말 체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듣기 수업에서는 빠른 속도로 말하는 한국어를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발음도 쉽지 않아서 여러 번 연습해야 했고 한국어의 다양한 높임말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면서 듣기 실력을 키웠어요. 또 한국인 교환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실제 대화를 연습했어요. 한국어로 말할 때 실수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대화하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노력은 점차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발표를 할 때는 긴장되었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대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언어 장벽이 있지는 않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직접 한국에서 생활하며 배운 한국어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깊이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대화 속에서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며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법도 배웠어요. 음식 문화도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즐겨 먹게 되었어요. 길거리 음식부터 한식당에서 먹는 찌개와 비빔밥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새로운 배움이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제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어 실력을 살려 통역사나 무역 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두 나라 간의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요. 저처럼 열정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꿈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노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응옥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